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4월 22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나무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날이 어두컴컴해지는데 이제 이 풀을 뽑다가 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풀 뽑다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노아시, 또 원래는 노아시는 중국에서 유래가 돼서 노야시를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노아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애기감나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일반적으로 노아시 하잖아요. 제가 이 노아시, 그 애기감나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는 나무는 노아시 숫놈입니다. 숫꽃이거든요. 이제 이 나무가 원래는 이제 암나무인 줄 알고 구입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꽃을 이렇게 피우다 보니까 숫나무예요. 이 노아시는 암나무와 숫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꼭 영상 서두를 할 때 여기서 영상을 찍느냐 하면은요, 노아시, 제가 특히 그 애기감나무를 좋아했거든요. 한 군데 다 몰아넣었습니다. 이 애기감나무는요, 암나무와 숫나무가 있어가지고 서로 꽃이 수정이 돼 주어야 이 열매가 착상도 잘 되고, 또 그 열매가 나중에 맺혔을 때 크기가 골고루 균일합니다. 그리고 숫나무가 있어서 수정된 열매는 차후에 씨가 맺히는데, 암나무, 즉 숫나무가 없이 수정이 안 된 것들은요, 뭐라고 말하나, 수정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노아시는 한 군데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숫나무라고 이게 달랑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암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뭐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나무 노아시 성질에 대해서, 노아시를 어떻게 길러야 정말 하늘하늘한 그러한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나무를 다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 새 나무만 가지고 제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촬영장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나무, 이 애기감은 제가 약 한 10여 년 전에 완전히 몽둥이였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번에 그 전시회를 내보내려고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가 조금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안 내보냈었거든요. 이 나무 몽둥이 때 사진 내가 잠시 한번 아마 영상이 있으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행히 이 나무가 몽둥이 때 사진이 있었네요. 엊그저께 그 소사나무는 아마 몽둥이 때 사진을 제가 찾질 못해서 올리지 못했었거든요. 이 나무가 작년 가을에 열매가 참 많이 매달리고 참 많이 매달았습니다. 이 노아시의 특성은요, 이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앞전의 영상에서 제가 꽃이 피었을 때는 거름을 주지 말아라. 또 열매가 완전히 꽃이 착상이 됐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꽃이 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거름을 줘야 합니다. 이 애기감나무 특성은요, 얼마나 거름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애기감으로 참 많이 하시는 경기도에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요, 거름을 10이라는 거름을 줍니다. 그렇게 영양분이 많은 거름을 줘요. 1년 사시사철 항상 거름을 올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얼음을 많이 올려놓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서 시골에 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감나무는 해거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양분을 열매로 많이 쏟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나무는 거름을 잘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름을 너무 일찍 줘버리면 이 나무가 다 열매가 쏟아버리기 때문에 딱 한 철 거름을 주지 않아야 할 철이 꽃이 피었을 때는 안 주는 거예요. 또 겨울에도요 그냥 거름을 올려놓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 거의가 다 몽둥이부터 시작했던 나무들이고, 자 이거는 암나무입니다. 제가 암나무 좀 착과가 들던가 한번 보여줄게요. 좀 카메라 좀 가만히 가까이 와서 착상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일단은 가리우니까 전등해놓고, 자 꽃이요, 이 암나무의 꽃은요 이렇게 잎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자 암꽃이에요. 자 꽃을 잘 확대를 조금 더 한번 해서 보여주세요. 자 이게 암나무. 그리고 이 노하씨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꽃은 안 이뻐도 되잖아요. 자 이거 암나무 꽃. 그럼 또 쑥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쑥나무 꽃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아까 암나무 꽃은요 잎자루가 있었거든요. 근데 쑥나무는요, 쑥꽃은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꽃만 달랑달랑달랑 매달리고 요 옆에 잎자루에 꽃자루가 없어요. 그죠? 이 꽃만 달랑달랑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저 아까 그 암놈은 여기에 이 꽃자루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잎이. 그죠? 자 보십시오. 없죠? 다시 한번 암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애기감나무를 사러 가면 어느 분재원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러거든요. 아이 그거 암나무라고 열매를 보고 사야 되는데 암나무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열매가 떨어졌을 때는 뭐를 보고 사면 되느냐면요, 지금은 그 열매가 매달렸던 자리는 다 떨어졌지만 항상 열매가 매달렸다가 지게 되면은요 열매만 떨어지고 이 잎자루는 남아있거든요. 이게 남아있으면은 그게 암나무예요. 그런데 이런 잎자루도 안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가 순나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디 분재원이라든가 어디 경매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하실 때에는 꼭 그 분재원 원장님들이나 어느 그 분주가 이거 암나무입니다 했을 때도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꽃자루가 열매는 떨어졌고 이 꽃자루가 꼭 남아있어요. 암나무는요, 이 꽃자루가 남아있으면은 그건 암나무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애기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기감나무는요, 이 총생간, 그러니까 바닥에서 뿌리에서요 상당히 부정화들이 잘 나와요. 자, 이 나무도 가만히 보자고요. 자, 여기에 하나 부정화가 뿌리에서 나왔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부정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애기감나무는 씨로 번식을 하면은요 그 염색체가 이 나무의 본성이 특유의 형질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뭐라고 하나 다른 품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차후의 노하씨에 대해서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노하씨에 대해서 정말로 그 품종이 많거든요. 근데 노하씨는요 일단은 열매가 빨간색이면 빨간 거에 아무런 전부 없이 정말 청아한 그런 열매, 또 열매가 또 꽃자루도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혔을 때 이 잎자루가요 이 뒤로 발라당 뒤집어진 것보다 열매를 살포하게 감싸고 있는 처녀가 수줍은 처녀가 이렇게 다 수줍어하는 듯한 그러한 또 열매가 또 예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하씨의 특성은 그러거든요. 뿌리가 꽉 차야, 이 화분 속에 뿌리가 어느 정도 차야 열매가 잘 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꼭 그래요. 예수님 제거 애기감나무는 열매가 오질 않아요. 분갈이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은 뭐 1년 전에 했네, 2년 전에 했네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나무와는 달리 이 애기감나무의 특성은 이 화분 속에 뿌리가 어느 정도 돌아주어야 열매를 맺혀요. 자, 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나무 이게요
제가 예전에 카페 활동을 할 때에 제가 상주하고 있던 제가 분재를 위탁하고 있었거든요. 그 분정원 원장님이 일본에 갔다 오시면서 나무를 사왔어요. 근데 예의상 정말 저는 완성목을 안 사는 스타일인데 이 나무를 얼마 줬냐? 80만원 가지고 산 나무예요, 제가. 그런데 이걸 완전 제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 몽둥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것도 아마 사진, 몽둥이 때 사진이 있으니까 잠시 한번 보여주고 이 나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카페에 예전에 올렸던 거를 사진을 제가 퍼왔거든요. 자, 몽둥이 보셨죠? 뿌리를 얼마나 쳐버렸는가. 이 나무요, 아직까지도요, 뿌리가, 이건 실뿌리, 풀뿌리거든요. 방금 풀 뽑느라고 풀뿌리들이고, 아직까지도 뿌리가 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잎도 죽지 않았거든요. 잎도 좀 늦게 나옵니다. 아까 이런 나무들보다 잎이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은 뿌리가 어느 정도 찼을 거예요. 자, 약간 흔들리거든요. 사진이 영상이 보니까요, 정말 완전히 뿌리도 다 잘라버렸잖아요. 없었잖아요. 왜 그렇게 뿌리를 잘라버려서 심느냐? 나무의 특성이 그러거든요. 서로 TR을 맞춰 가려고 특성이 있습니다. 뿌리가 많이 있는 상태로 몽둥이를 만들어 버리면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이 눈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자른 것만큼 이런 데서 눈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몽둥이를 만든 것이고, 또 이 나무는 이 쌍간, 이제 어디 보니까 세지소사로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런 인기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이 쌍간은요, 쌍간다워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주간은 두꺼워야 되고 자간은 그 주간보다 가늘어서 주간과 부간이 같이 어느 정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간은 저쪽 오른쪽으로 가 있고 부간은 왼쪽으로 가 있고 서로 이제 예각, 둔각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이 쌍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 물론 쌍간이지만 주간이 부간을 어느 정도 감싸고 있고, 또 제가 다행히, 자 봅시다. 요게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3간으로 가라고. 자, 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요, 다 뿌리 접을 해서 다 뿌리 삽목을 해서 할 거고, 자 3간으로 딱 이렇게. 그러면은 주간, 부간, 세간. 이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안 차 있기 때문에 눈도 늦게 나오고 열매가 잘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하시는요, 이 뭐라고 말하냐, 뿌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물론 전라도에 계시는 예전 분재협회 협회장님께서는 이 노하시를 잘라서 삽목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삽목이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삽목을 했을 때 이 확률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다 노하시는 분갈이를 할 때에 뿌리는 잘라서 버리질 않고 그거를 땅에 묻어 두어서 그 순이 나오면은 뿌리 삽목으로 많이 번식을 해가든가, 아니면 그냥 밭에다가 씨 뿌려가지고 무럭무럭 키워서 거기에 암나무, 이런 열매가 좋은 암나무를 삽수를 잘라서 거기에 접을 해서 번식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수종이 소사나무하고 황피느릅하고 이런 노하시거든요. 이 노하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면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면은요, 1시간이 다 가도록 제가 설명을 해도 이 노하시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나무 노하시가요, 굉장히 가늘가늘하게, 12여 년 전에 이 몽둥이 여러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도장되는 가지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어떤가요? 완전히 도장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차후에, 자 보십시다. 제가 좀 게을렀어요. 이게 한번 굵어진 것들은요, 절대로 가늘어지진 않아요. 제가 이거 예전에 잘랐어야 됐거든요.
자, 열매가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열매를 포기하고 이 나무를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사실은 저것도 자 이렇게 하면 한번 굵어진 거는요 가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가지를 아예 못 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잘라야 돼요. 못 쓰거든요. 한번 굵어진 거는 가늘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늘어진 거는 내가 도장을 시켜서 굵힐 수가 있지만, 그리고 또 노화씨라는 거는 이 열매를 나무기 때문에 가늘가늘한 가지에 열매가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한 가지들 보면 꼭 이렇게 도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도 가만히 보자고요. 너무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아까워하지 말고, 열매가 달렸다 하더라도요 나무가 망가지긴 이렇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눈이 어디 있냐, 여기서 이렇게 이게 눈자루만 남기고, 그죠? 다 잘라줘야 돼. 자, 여기도 이거 남기고 자, 이렇게 지금 정도. 뭐 도장되는 것들을 또,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도장되는 것들만 제가 일단 잘랐어요. 그런데 또 열매를 한번 맺힌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이 열매 너무 가까이서 자르죠. 그러면 이 나무가, 자 봅시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매가 매달렸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전정을 하라겠다 해서 열매가 매달렸는데 여기서 바짝 전정을 했다 하면은요, 이 물이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잘라버렸어. 그러면 갑자기 얘가 영양분을 못 빨아먹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 키워서 어느 정도 활착이 좀 됐을 때.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자 여기 왜 수간부는 항상 세력이 세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은 순이 많이 뻗었잖아요. 그러면 한 3마디 정도나 남겨놓고 잘라야 되지. 안 그러고 여기서 그 입자리에서 바짝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가, 이 줄기가 이 영양분을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끊겨버리면은요, 이 열매가 낙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는 데서는 최하가 약 한 3마디 정도 남겨놓고, 그죠? 이것도 열매가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남겨놓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바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입자로 하나, 두 개에서 잘랐다. 열매 바로 뒤에서 자르면요, 이 열매가요 영양분을 이리 끌어오르질 못해요. 열매가 낙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전정하실 때에 이렇게 열매가 매달려 있으면 2-3마디 정도, 3마디 정도 남겨놓고 전정해 주시고, 제가 앞전에 그랬잖아요. 이 꽃이 폈을 때 거름을 주면은 다 낙화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요. 아까는 꽃이 몇 개, 자 이런 것도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는 열매가 매달려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꽃이 착화가 되질 않았어요. 자, 따볼게 손을 살짝. 자, 어때요? 꽃잎을 떼니까 속에서는 이렇게 열매 착화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자, 지금 아까 제가 꽃을 잠시 이렇게 따봤잖아요. 착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노아씨는 열매나무기 때문에요, 특히 인산 성분이 많은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구스타트가 원래 보면은 인산, 가리, 인산, 인산 가리 한번요. 인산 가리. 자, 이 구스타트가요, 질소 인산 가리가 5, 4, 4거든요. 그럼 상당히 인산 성분이 많은 거름이에요. 자꾸 그냥 어디 저쪽 저기 보면은 뭐 구스타트는 그 화학 거름이라서 이 화분에 주게 되면은 이 화분이 그 화학 거름이 정체가 돼서 나무가 죽게 된다고 자꾸들 그러는데요. 제가 맹세토록이요, 제가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제 하우스에는 그 비싼 바이오골드는 주지도 않고 오로지 구스타트나 마이크로스타트 이거만 주고 있거든요. 자, 내가 이것 때문에 참 병이 날 정도예요. 자, 이거 이제 요즘에는 제가 대리점에서 안 받습니다. 근데요, 꼭 필요한 분들, 써보신 분들은요, 이 거름 좋다고 사갔던 분들, 사용했던 분들이 꼭 주문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거름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거름을 주라겠다고요. 어느 분재원 가면은요, 거름 어떻게 주느냐면요, 한 주먹 이렇게 올려놔버려요. 한 주먹을.
이 구스타트 8kg짜리가 지금 제가 10,000원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파는 거 한 포에 뭐 3,000원, 5,000원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산가리 성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올려놔도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요, 이건 여러분들 아마 개분이 나무에게 좋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것도 90% 이상을 발효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요, 이 뿌리에 가스가 차서요, 나무가 죽어요. 어떻게 올려놓느냐? 지금 처음에는 걸음 조금만 올려놔요. 이렇게 정말 완전히 나무가 다 먹지도 못하는데, 야 너 죽어라 하고 나무 걸음 주는 거하고 똑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올려놓느냐? 이렇게 약 한 뭐 2, 3cm에 한 알 정도가 보일 정도로, 그죠? 자, 이 알들이 약 한 2, 3cm 정도의 하나 정도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만 흩어놔도 됩니다. 말하자면은 농협 같은 데서 그 농사용, 물론 이 거름도 농사용입니다. 텃밭에나 그런 과일밭에나 그런 주는 거름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거름들은 이 발효가 조금 덜 된 거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구스타트나 마이크로스타트만큼은 거의 90% 이상을 발효시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뭐 말로는 뭐 누가 그런데 저쪽에서 화학거름이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아이, 화학거름 그렇게 저기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 약방에 가서요, 약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풀만 먹고 살아야죠. 고기만 먹고 살고 약 먹어도 안 되죠. 어느 정도의 인간미가 이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 거름에 어느 정도의 뭐라고 말하지, 응고제, 그잖아요. 이 거름을 뭉치려면 본드 기운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의 거름만은 흩어놔야 된다는 얘기. 거름이 약 한 2, 3cm 정도만 되게끔 살짝 일단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나무가요, 이제 점차 거름을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얘가 이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됐을 때 거름을 추가로 조금만 더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나무에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는 물론 뭐 거름을 어느 정도 걷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아씨가 이 추위에 약하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노아씨는요, 일본에서 왔던 나무들은 추위에 좀 약할지 몰라도 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어느 정도 추위에 적응을 했던 나무들은 이 월동을 하우스 안에서 월동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씨가 생명력이, 제가 많이 해보니까 생명력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이렇게 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나무가 죽은 줄 알거든요. 그런데요, 나무가 완전히 죽기 전에 사피를 살짝 까봐서 푸른 그러한 그 색깔이 나오면은요, 절대로 죽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눈이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로 거름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HB101을 약 한 1000대 1에서 500대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약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엽수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 화분에 왜 거름을 주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 저녁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에 출근을 하니까 항상 아침을 먹는 게 습관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밥맛이 없잖아요. 이 잠자고 있는 아이한테 강제로 깨워서 밥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자고 있는 나무들은 이런 활력제 정도만 엽수해주고, 또 남은 것들은 여기에 관주를 해주어서 나무가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그냥 해줘야 나무가 잠을 푹 자고 나서 확실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기 나간 나무는 눈이 안 나온 것들은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좀 너무 햇빛에 짱짱한 곳 아닌 약간 좀 반그늘에 그런데 보관하시면요, 나무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의외로 이 애기감나무는 굉장히 또 이 생명력이 강하고, 또 맹하라, 이제 자마라 그래요. 이런 몸통에서도 눈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기감나무를 한 점 정도 길러보시면은 참 그 묘미를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대충 이 감나무, 애기 감나무,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된다면은, 이 애기 감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항상 현장에 나가서 작업하는데 감리하고 하는데 제가 정신이 팔려서 요즘에 나무에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거든요. 제가 또 항상 이렇게 나무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조금 좀 제가 혹시라도 뭐 많이 이렇게 원고도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